네,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그쵸, 확률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여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해드리는데, 말씀드릴 건 뭐냐면, 확률은 진짜 쉬워요. 진짜 할 게 얼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그래요. 경우의 수를 일단 먼저 보면 좋은데, 자, 경우의 수. 여러분들 냉장고에 치킨이 있고 피자가 있고 족발이 있고 보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진짜 먹고 싶어요. 엄청 배고파가지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네 개죠.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있고 이 치킨, 피자, 족발, 보쌈 이거를 보통 이제 인스턴트라고 그러죠. 인스턴트.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들어서 뭐 청국장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인스턴트가 아니죠. 노 인스턴트죠. 그래서 인스턴트가 맞는 거, 그다음에 인스턴트가 아닌 음식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인스턴트인 음식이 있고 인스턴트가 아닌 음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취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말할 수가 있냐면은 넌 인스턴트,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수, 아닌 경우의 수, 그러니까는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게 청국장 하나였죠.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인 수가 4개였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은 전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요. 전체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 그래서 개체수를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개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은요, 얘랑 더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더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하고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상의 하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의가 3벌 있고 하의가 2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의만 입고 하의 안 입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의하고 하의 둘 다 같이 입어야죠. 상의 아니면 하의 하나만 입으면은 변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변태 취급받아요, 진짜. 둘 중 하나만 입으면 둘 다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두냐면은 곱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봐봐요. 세 벌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번이 있을 거고 2번이 있을 거고 3번이 있을 거죠. 얘 중에서 1번이 있을 거고 2번이 있을 거죠.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은 1번 있고 1번 있고 1번 입을 경우의 수가 있고 1번 있고 2번 입을 수가 2번 입을 경우의 수가 있고 2번 있고 1번 입을 경우의 수가 있고 2번 있고 2번 입을 경우의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6개. 진짜 6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네, 그래서 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건 A가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이고, 그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이면은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겁니다. 네, 확률.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뭘로 해볼까요? 뭘 해볼까? 예를 들어 주사위 동전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전을 던지면은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뒷면이 나오고 싶어. 뒷면이 이렇게 나오면 나한테 좋아. 그래가지고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는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얘가 확률이 만들어져요. 전체 경우의 수는 두 개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그래서 2로 쓰면 되는 거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여기다 분재에다가 쓰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뭡니까? 그죠?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분재에다가 쓰면 돼요. 그 비율을 바로 확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B로 나타낸 거를 바로
확률이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6개죠. 주사위는 6개. 그죠? 6이죠, 경우의 수. 그러니까는 그러면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5죠. 그래서 5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뭐예요? 확률 6분의 5죠. 그죠? 6분의 5. 근데 이거를 6분의 5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낯설죠.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100을 곱해가지고 100분율로 환산을 시켰거든요. 100분율은 뭐 확률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확률 자체만 보면은 이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6분의 7 이게 가능할까요? 사건 6개 중에서 7개,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6개인데 7개가 나올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얘는 1보다 더 크죠. 이런 경우의 수가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0보다는 커요. 아니면 같거나 커요. 아니면 1보다 같거나 커요. 1보다 같거나 작아요.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예, 무슨 성공 확률이 100%보다 더 높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은 0%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지구가 이런 거 있죠. 태양이 서쪽에서 뜰 확률. 예. 태양이 서쪽에서 뜰 확률은 제로죠. 예. 왜냐면은 태양이 서쪽에서 뜨지도 않고 동쪽에서 뜨지도 않아요. 그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0%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일어날 거 있죠. 그거는 1이에요. 0%가 아니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빨간 카드 10장이 있고 노란 카드 20장이 있어요. 여기서 손을 집어넣고 뽑는데 빨간 카드 또는 노란 카드를 뽑을 확률 1이죠. 근데 빨간 카드 10장, 노란 카드 20장 중에서 흰 카드를 뽑을 확률 0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아셨죠? 네, 좋습니다. 뭐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처음 갔어요. 근데 무슨 동아리 같은데 여러분 가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농구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축구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가 있을 거예요. 축구부가 있을 거고 뭐 또 무슨 부가 있죠? 뭐 진로부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가 있는데 어떤 애가 있어요.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애가 농구부일 확률도 있고 축구부일 확률도 있고 진로부일 확률도 있죠. 그죠? 그 확률을 다 어떻게 따질까요? 농구부일 수도 있고 축구부일 수도 있고 진로부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따지죠? 이렇게 따지면 돼요. 농구부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뭐 10명, 축구부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20명, 진로부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친구가 내가 진짜 조사를 해본 결과 진로부는 아니에요. 농구부하고 축구부 둘 중 하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40, 10 더하기 20 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 친구가 농구부 혹은 축구부의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가능성,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그 확률을 더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그 확률을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제 필통에 샤프 2자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볼펜 뭐 몇 자루가 있다고 세 자루가 있어요. 그
그다음에 형광펜 두 자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임의로 꺼낼 때 샤프 또는 형광펜이 나올 확률, 샤프 또는 형광펜이 나올 확률, 샤프 또는 형광펜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5분의 5분의가 아니지. 7분의 4죠. 예. 샤프가 나올 확률은 7분의 2고요. 볼펜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고요. 형광펜이 나올 확률은 7분의 2예요. 얘 또는 얘가 나올 확률이니까는 더해가지고 7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샤프와 형광펜이 나올 확률, 샤프와 형광펜이 나올 확률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시면 49분의 4가 나오네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위하고 하위 동시에 고르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이 되셨죠? 그래서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거는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햄버거를 고르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햄버거를 고르는데 햄버거 하면 딱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콜라 아닙니까? 콜라? 네, 저는 콜라를 싫어하긴 하는데 햄버거 하면 빠지는 게 튀김이에요. 튀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햄버거 하면은 꼭 나오는 게 뭐죠? 햄버거 하면은 햄버거 싫어요. 네, 햄버거 맛있긴 한데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음. 보통 여러분 앨범 사면은, 가수 앨범 사면 뭐가 딸려 나와요? 예, 포스터 카드가 딸려 나오죠. 포스터 카드. 근데 앨범도 여러분 종류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A 버전, B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른 이름이에요. 뭐 원 버전, 뭐 제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튼 A 버전, B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포스터 카드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두 가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앨범을 A 버전, B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죠? 선택할 확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포스터 카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앨범 안에 포스터 카드가 있는 거니까는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시면은. 네, 곱하시면은. 그럼 뭐가 돼요? 네,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앨범 A를 고르고 포스터 카드 두 버전이 있었을 때 똑같이 A를 구할 확률은 4분의 1이다라는 거. 왜냐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A, B, A, B 있으면은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4개. 총 4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겠다라는 거니까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확률 두 개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확률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학년 수학을 모두 마쳤고요. 자, 시간이 나면은요, 이 2학년 수학에 있는 어떤 창의 수학 같은 거, 창의 융합 프로젝트 같은 거, 그거 틈틈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그거 틈틈이 말씀드리는 기간이 12월, 그 말씀드리는 기간이 12월 15일까지일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간이 12월 15일까지일 거고, 12월 16일부터는 수학 3학년 문제를 복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일까지는 2학년 문제를 복습해 드릴 거고, 시간 나면은요 1학년 개념까지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